안녕하세요. 원영이 TV의 원용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주택 정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주택 정책을 얘기할까요? 지난번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관된 과정이 있는데, 우리 정책의 중심에 이제는 내수 경제와 내수 시장과 그다음에 거기서 불과한 8, 90%의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 계층의 가계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계의 소득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은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가게가 쓸 수 있는 주머니가 지갑이 두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기본소득, 소비 쿠폰 같은 기본소득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가계에서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사실 주거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하위 이 계층들에게 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주택 문제를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주택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정부에 드리는 거고, 그냥 닥쳐가지고 집값 잡기 급급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계속 핀셋하다가 결국은 집값 폭등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됐고,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를 일관되게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얼마 공급하겠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얼마 하겠다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을 쳐다보면서 인구 증가율 또는 저하율, 또 감소율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면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정책을 만들기 바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 보니까 알아보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시장용 상품으로 돌아다니는 민간 소유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약 95%대 5%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김수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 정책실장을 역임하셨던 김수현님의 책을 보면 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약 임대 아파트 수준이 10% 정도 전체 그 주택 중에 10% 정도라고 우리도 한 10%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따져 보니 앞으로 지어질 것까지 다 끌어다 땡겨서 10%라고 정부가 발표한다. 이런 지도가 나섰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약 5% 수준 이하다, 미만이다라고 지금 임대주택이.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20%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약 1인 가구가 70% 정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전용 면적 49, 59 정도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전용 85, 4인 가족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다운사이징 다시 주택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민간 주택 시장에서 이걸 쉽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신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또 1인 또는 2인 가구의 가계 그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이게 다시 뭐가 됩니까? 다시 여력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 경제 침체를 또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하나는 뭐냐면 20%까지 갔을 때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대체 역할도 할 수 있고 민간 주택 시장이 맨날 우리 시장 뭐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좋은 건가요? 갑작스럽게 막 폭등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폭락을 쭉 해오고 20%.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부 다 그걸 쳐다보면서 적어도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려면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일부러 하게끔 내버려 두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NH와 금융권, 건설업계, 주택시장 팽창과 근데 이제 드디어 뭐가 왔어요? 전부 그걸 민간 시장에서
국민들에게 떠넘겼더니 가계부채 폭탄으로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IMF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권고 위험하다고 한국의 가계부채.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출을 막아버린 사태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LH가 사업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LH 사업은 예산 그 LH는 보면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각합니다. 그것도 대기업 건설사들한테 주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지어서 분양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지어서 임대 5년짜리, 10년짜리 주어서 5년, 10년 뒤 또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또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공급량 늘려라, 공급량 늘려라. 그것도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량 늘려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보면 서울에서는 공급량을 늘릴 토지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다.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몰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뭐라 해요? 서로 부채는 가계가 떠안게 만들어 놓고 금융권은 뭐 굉장한 돈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는 긴축을 해야 됩니다. 빚이 많아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내수 침체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중장기로 비축 토지 전혀 없고요. 임대주택 매우 부족하고 항상 부족해도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하죠. 그다음 시장 견제 능력 상실했고 덕분에 주택 가격 가지고 또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은 뭐냐면 임대 아파트 20% 계속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거를 근데 임대 아파트 현재 하는 거 보면 안타깝게도 공공임대 공공분양 대부분을 또 매각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좀 저도 안타깝게 시간이 좀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어지는 시간 순서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